가축 9667호님 자, 별풍선 100개 적중기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후원 나오는 거 보시죠.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그리고 미국 축구, 그리고 다음 달에 개막하게 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 연승 기록들로는 화면 따라, 화살표 따라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데뷔했던 첫 해 3번을 기록해주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번 기록해주게 되면서 제가 방송을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2년 반 동안 두 자릿수 연승만 무려 7번을 기록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7연승부터 9연승까지 많습니다만 좀 짜제부리한 것들은 좀 짜치니까 제외하도록 하고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승률들만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3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에 4번이었으니까 오늘 또 세 번째 해에 5번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이제 기록해드렸던 이 기록들에 대해서는 제가 투명하게 숲TV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박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뭐 증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일본 야구 뭐 12연승 이런 거 그때 당시 적중했던 당시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딱 보시기에도 표가 나다시피 이 7번의 이 두 자릿수 연승 중에서 6번이 야구 시즌입니다. 그만큼 다음 달에 이제 개막할 야구 시즌까지 또 이번 시즌도 3번 이상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우리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해주면은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이렇게 아르마다 7777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데이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허위 신고는 정말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월 27일 NBA 첫 번째 올랜도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형님들도 데이터 빠르게 좀 발송해 드릴게요. 원래 유튜브를 제가 주간 프리뷰 하면서 한번 이제 이미 촬영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코멘트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재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이터표는 후원하신 형님들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올랜도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숲TV 형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최근에 이제 제 분석을 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 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잘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여태까지 역대 골스 역배를 항상 승부로 들고 가서 딱 한 번 틀리고 다 갖고 왔고요. 사실 골스는 역배 정배 라인 웬만하면 다 잡아냅니다. 뭐 이미 뭐 10년 이상 성골이다 보니까 올해 경기를 많이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골스라는 팀이 이번 시즌 이제 부진하다가 또 살아나는 기점을 명확하게 또 집어드리기도 했죠. 핵심은 지미 버틀러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처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입단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지미 버틀러가 과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색깔과 맞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실 안 맞죠. 색깔 자체는 안 맞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힘으로 농구라는 스타일이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속도로 농구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곽 농구팀입니다. 그런데 지미 버틀러라는 포스트 안에서 힘으로 게임하는 선수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선수가 상대팀의 포스트를 휘젓고 그러면서 상대팀의 수비 라인들이 포스트 안쪽으로 말려 들어올 때 외곽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골스가 3점을 쏠 수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공생하는 효과를 낳는 거죠. 포잼스키까지 터져주고 있습니다. 골스 팬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포잼스키가 외곽이 터진다? 그러면 이 팀 외곽 지금 잘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더면서만 이제 보셔도 알다시피 지미 버틀러가 3번이 아니라 4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이 5번 센터 자리를 맡고 있다시피 완전 극 스몰 라인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뭐 드레드먼드 그린 같은 경우에도 3번까지 쓸 수 있는 선수인데 5번에 선다라는 것은 센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전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한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스가 원정길을 떠나요. 그리고 올랜도의 홈 경기인데 사실 올랜도 홈 같은 경우에는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수비가 잘 되는 팀입니다. 뭐 리그 초반에는요, 시즌 초반에는 올랜도가 홈 경기에서 평균 수비값이 90점대였습니다. 역대 최고였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홈에서 포스트 디펜스 농구라는 팀인데 이게 올랜도는 단순하게 포스트에서 기술력으로만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힘으로 수비하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미 버틀러가 포스트 안쪽을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놓고 보겠고요. 제가 아까 빌드업 해드렸던 골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 버틀러가 포스트를 휘저으면서 외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내일 경기는 올랜도의 홈입니다. 지미 버틀러가 혼자서는 휘젓기에는 다소 좀 빡빡한 포스트 라인이라는 점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외곽에서 볼의 어떤 흐름들이 죽어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정말 많은 득점을 동반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도 올랜도 오늘 경기 210점대 초반대 기준점을 받았어. 언더오버.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마진 남겨먹기도 좋은 경기라고 봐요. 골스 보시는 분들은 당연스럽게도 오버를 동반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랜도 쪽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하게도 뭐 이게 핸디캡도 오늘 잘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프랜슨과 함께 언더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통적으로는 올랜도 프랜슨 오늘 괜찮아 보이겠고요. 언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는 이게 왜 안 건드렸냐면 골스가 최근에 기세가 좋아서, 그래서 역배까지 건드리시기에는 조금은 무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전달 드립니다. 다음은 미러키와 덴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3월 1일 NBA입니다, 형님. 가축 형님. 근데 형님, 그거까지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100개 원하신 분들은 사실 오늘 NBA는 공짜로 받아가시는 거야. 내일 주간이랑 NBA 다 드릴 겁니다, 형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미러키랑 덴버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러키라는 팀이 형들 제가 최근에 요 팀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명확히 잡아드렸잖아요. 원가드 팀이 됐어요. 원가드 팀은 어떤 팀이냐면은 예전에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이 예전에 농구 보실 때 그때 우리가 알던 그 농구가 원가드 농구입니다. 1번에 가드 하나만 세워놓고, 사실 그때는 슈팅 가드라는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죠. 1번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금 포워드가 2번에 있어요. 그만큼 2번부터 5번까지가 올 포스트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가드 형태의 문제점은 형들, 이게 득점력이 많이 안 나와요. 득점이 많이 안 나오고 좀 다소 올드한 맛의 어떤 농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원가드 형태의 게임인데, 달라요. 미러키는 조금 다릅니다. 릴라드가 혼자서 이 포인트 가드는 정말 역대급 올스타 포인트 가드잖아요. 혼자서만 30, 40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얘가 2번 자원 힘까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번에 2번 역할을 다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오히려 릴라드는 수비가 안 되는데 프린스라는 포스트 자원을 2번까지 끌어올리면서 얘가 수비까지 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 릴라드의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겠고, 카일 쿠즈마를 이번에 미러키가 데리고 왔는데 와, 잘합니다. 카일 쿠즈마 지금 3번 구간에서 얘가 또 수비 밸런스도 좋은 선수라서 공수 밸런스 잘 맞춰주고 있죠. 쿤버 말해 뭐합니까? 로페즈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러키가 제가 늘 미러키 홈 경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홈 미러키는 프론트 코트 마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휴스턴 원정이었기 때문에 100득점도 못했죠. 휴스턴의 포스트가 워낙 빡빡했고, 은근히 미러키가 이제 원정 포스트의 코트 마진이 좀 덜 남기 때문에, 반대로 미러키는 홈 경기에서 프론트 코트 마진이 늘 플러스 이상 찍어줬던 팀이었습니다. 정말 뭐 잘 터질 땐 두 자릿수 이상까지 터져주는 경기들도 많았고요. 결국 그런 부분, 덴버가 어쨌든 홈보다 원정이 많이 약하고 애초에 이 팀은 수비를 내려놓고 게임을 한다는 점에서 이 경기 저는 미러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러키 역배, 오히려 미러키가 역배를 받았어요. 미러키 역배,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혹시 아까 주간 데이터는 받으셨나요? 그 주간표에 같이 오늘 NBA를 드렸거든요. 오늘 NBA는 2부 때 따로 나가지 않고 1부 때 통합으로 같이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다지오 형님. 혹시 1부 때 거기 그 데이터 보시면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자, 댈러스랑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형님들이 지금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NBA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아보시는 곳에서 반드시 최근 NBA 하면은
꼭 형들한테 드리는 구간이 있어요. 샬럿 반대 마헨. 요거는 거의 공식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형들한테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이유는 명확해요. 샬럿이 지금 원정 7연전인가 얘들이 8연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정이 얘들이 이번에 9연전까지 있어요. 그리고 원정 백투백 경기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샬럿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약합니다. 어쨌든 야투 팀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외곽에서 힘이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 때 많이 떨어지는 팀이기는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원정 백투백 원정 연전이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뭐 브릿지스가 오늘 나오냐 라멜로 볼 나오냐 아무 상관이 없어. 라멜로 볼은 최근에 덴버전 하나 빼고 다 뛰었고요. 이 브릿지스는 지금 그냥 경기를 다 뛰고 있습니다. 근데 올 연패란 말이야. 그러니까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레이커스전 그때 원정 가서 역배친 거 말고는 그냥 원정 연전이 다 연패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마크 윌리엄즈인데, 얘가 이제 레이커스를 갔다가 메디컬 리포트 그 자료가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튕겨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약간 기분이 상했나봐. 그래서 계속 경기를 안 뛰다가 오늘 경기 마크 윌리엄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샬럿 최근에 원정 경기 반대 마해는 거의 공식처럼 우리가 주력으로 써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다만 최근에 제가 1순위를 대부분 샬럿 반대 마헨을 1순위로 다 잡아드렸고, 이 생방송에서도 형들한테 제공을 했고, 형들도 푸근하게 잘 가져오셨을 텐데, 오늘 이 경기는 1순위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댈러스는 어쨌든 4번과 5번의 약점이 뚜렷한 팀이에요. 얘들은 포스트가 안 돌아가는 팀이고 스몰 라인업 형태의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마크 윌리엄즈가 오늘 경기 힘을 내기 너무나도 좋은 경기야. 그리고 이게 11.5점대라는 두 자릿수 핸디캡을 받았는데, 아무리 샬럿이라고 하더라도 이 댈러스라는 팀은 돈치치 나가고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 갈매기 이제 부상으로 빠져버린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 팀은 중하위권 팀입니다. 근데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기준점을 뒀다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도가 따를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순위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도, 자, 그러면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없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댈러스라는 팀은 뭐 단순하게 뭐 핵심 자원들이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득점을 못하는 홈팀은 아닙니다. 댈러스는 어빙이랑 탐슨이 내일 경기 빠져도 돼요. 빠져도 벤치 라인에서도 오히려 얘들을 홈 경기에서 득점 코트 마진이 잘 남기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댈러스가 저득점에 묶일 가능성은 없고요. 샬럿 같은 경우에는 원정 연전하는 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는 게 득점의 어떻게 보면 최대치, 그러니까 득점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댈러스 승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헨스, 근데 이거 형들 댈러스 일반 승은 진짜 메리트가 없어. 1.1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냥 마헨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댈러스 승 보도록 하겠고요. 마헨 승에다가 언더오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윌리엄즈가 완전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댈러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포스트가 약하다라는 게. 다음은 피닉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형들 뉴올리언즈 가지고 형들한테 재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뉴올리언즈란 팀이 이번 시즌 초반엔 약팀이었는데 이제 점점 뭔가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죠? 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팀의 구색이 좋기 때문이에요. 1번에 원래는 디존테 머레이, 그러니까 애틀랜타에서 이번 시즌 데려온 애를 쓰다가 얘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 당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알바라도가 들어갔어. 호세 알바라도는 제가 늘 형들한테 경고드렸던 게, 뉴올리언즈 1번에 호세 알바라도가 있으면 무조건 반대 강하게 태우시면 된다. 전패였죠. 전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걔 빼고 맥컬럼이랑 트레이 머피 3세 얘들이 2번 3번이야. 근데 1번 2번에 끼워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코링이 됩니다. 스코링이 된다라는 거고, 자이언 같은 경우에도 4번인데 3번에 뒀다라는 것은 역시나 어느 정도 스코링을 1번 2번 3번에다가 맞춰놓고 쓴다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원래 자이언이 4번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집스럽게 3번을 쓰냐면, 얘들이 올리닉을 데리고 오고 나서 4번에다 박아놓고 쓰는데 트윈타워 형태거든요. 이브미 씨는 피지컬이 좋고 올리닉은 높이가 좋아. 리바운드 싸게입니다. 그러다 보니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리바운드에서 앞서면서 승리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지금 로빈슨을 4번에 놓고 리바운드 싸게를 또 끼워놨단 말이야. 저는 이건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뉴올리언즈도 홈 경기 때 얘들이 스코링이 잘 나온다는 거지 원정 경기에서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피닉스라는 어떤 풀 라인업 형태의 홈팀이라고 한다면 그냥 수비
수비적으로 게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거는 공격적인 형태입니다, 형들. 이게 포스트 자원이 지금 4번, 5번에 빅맨이 2명이 있다고 해서 얘들은 수비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격적인 형태입니다. 최근에 뉴올리언즈가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피닉스는 어쨌든 이제 풀 라인업 형태에 오늘 뭐 아무런 누락져도 없이 형들, 그죠? 누락져도 없이 홈 경기를 합니다. 최근에 원정 연전을 통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쉬고 이제 홈 경기에서 드디어 경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라인업 가지고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은근 피닉스랑 좀 4대가 안 맞긴 해요. 4대가 안 맞긴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경기는 피닉스가 질 수가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뉴올리언즈가 저득점 흐름 속에서 자이언 4번 내리고 3가드 형태로 조금 더 뭐랄까 외곽에서 쇼보보는 식으로 가면 또 모를까 이 라인업으로는 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 일반승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피닉스가 좀 원정 일정이 타이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 마이너스 핸디캡 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전체 표에는 요거 뉴올리언즈 프랜승을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피닉스 마힌승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닉스도 뭔가 엄청난 고득점보다는 그냥 승리를 위한 득점 정도만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언더, 피닉스 승에다가 뉴올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리뷰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 그지? 근데 확실히 아까 형들 주간 때 프리뷰 해드렸을 때는 프리뷰가 중구난방이었잖아, 그죠?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이제 프리뷰 하기 전에 코멘트를 준비하는 이유야. 깔끔하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자, 레이커스랑 미네소타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랑 디빈첸조가 이제 결정자 명단에 올라갔고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레이커스 보시는 분들은 그냥 미리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경기 만약에 앤트맨이랑 디빈첸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레이커스 쪽에다가 배당을 올려줄 것 같긴 한데 그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얘들 둘이 빠져버리면은 아마 레이커스가 똥배당이 될 거야. 그래서 레이커스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가시는 게 맞고요. 마이너스 핸디캡 보시는 분들도 내일 아침에 굳이 앤트맨 뭐 디빈첸조 빠져가지고 뭐 1점 2점 오르는 것보다 지금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얘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냥 가시는 게 좀 더 어쨌든 간에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레이커스란 팀은 형들 홈 경기에서 강팀은 맞습니다. 팀이 잘 돌아가고 외곽에서 볼도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는 팀이에요. 그 여기에다가 이제 형들 돈치치가 슬슬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레이커스란 팀은 결국 돈치치를 데리고 와서 5번의 어떤 그런 이제 자원에 대한 부족함들을 스코어링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저득점 터질 때 이제 역배나 프렌에 대한 위험도가 따르는 거야. 근데 저는 미네소타가 형들 얘들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미네소타를 형들한테 막 승부로 드리는 구간 또는 주력으로 드리는 구간 공통점이 있어요. 홈일대입니다. 홈일대. 미네소타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예요. 볼이 안 돌아요. 볼이 아예 안 돕니다. 얘들은. 그게 이제 문제고 특히 원정 경기의 그 문제점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팀이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5번에 고베어 빠져있고 나즈리도 올라가 있죠. 얘들도 어떻게 보면 스몰 라인업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은근히 형들아 맥다니엘스가 피지컬이 좋은 자원이 아니에요. 얘들은 내일 경기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스몰 라인업 형태, 즉 레이커스의 5번 포지션 부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최근에 좀 득점력의 기복이 있다라고는 해도요. 원정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그래도 기본적인 승리를 위한 득점값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솔직히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거는 저는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한번 보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는 레이커스 승에다가 마헨승 모두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오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양쪽 다 저득점 흐름이라고 보면서 오버를 보느냐? 일단 기준점이 싸요. 이게 220점대 중반대로 잡혔는데 어느 정도 미네소타랑 레이커스가 갖고 있는 득점 잠재력이면 얘들이 최근에 득점력이 안 터졌기 때문에 기준점을 작게 잡아준 거예요. 우리가 요거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라는 점에서 오버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웨스트햄과 레스터시티. 제가 또 EPL은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뭐 구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 구간들이 또
괜찮아 보이는 구간들입니다. 레스터의 가장 큰 형들 문제가 뭡니까?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레스터는 뭐 이번 시즌 계속해서 홈 경기도 그랬고 원정 경기도 그랬고 수비가 거의 붕괴되어 있는 팀입니다. 사우스햄튼이랑 마찬가지죠. 이번 시즌 보면은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애들이 다 그래, 공통적으로. 근데 레스터 시티가 제가 가끔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홈 레스터예요. 홈 레스터. 홈 레스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변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원정 레스터는 변수 없이 그냥 수비만 안 되는 팀이야.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마무리, 그러니까 결정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팀이고, 최근에 보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뭔가 막 뚜렷한 성과는 많이 없지만 직전 경기 아스날전 원정 가서 역배 한번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들도 중원의 그 볼 줄기가 중원에서부터 출발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 측면이 죽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공격력적인 부분에서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얘들도 지들 주제를 알죠. 빠르게 골을 넣고 잠궈버리던지 아니면 최대한 조직력 위주로 한 골 먹히더라도 무리하게 라인 올리지 않고 최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템포도 잘 끌고 가다가 골 넣고, 그러니까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홈 경기기도 하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1대0 아니면 2대0 스코어 봐요. 그래서 웨스트햄 승과 그리고 언더 보시고요.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마햄보다는 그래도 햄무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1대0 스코어가 제일 잘 보이고 그 다음은 2대0 스코어가 잘 보였던 경기였다. 웨스트햄 승과 햄무 언더까지 보면서 오늘 야간 6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티병님들도 제가 이제 유튜브 재촬영 때문에 또 촬영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 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천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또 전체표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버님들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편하게 이쪽으로 카톡 친추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